자, 테스트 3의 30번입니다. 자, 요즘은 여러분들 눈여겨봐 주도록 합시다. 자, 지금은 위치 문제로 바꿔놓긴 했는데요. 위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문입니다. 자, 이 지문은 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개요들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 개요에 선생님이 이제 이 마지막 부분들을 먼저 띄워 놓았는데요. 이게 앞에서 큰 주제들은 어느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그 정확한 의미들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 이해하기 쉬운 예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마 실제로 우리가 이 지문을 읽는 과정을 보면 앞에서 아예 깜깜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요 마지막에 있는 이 예의 설명들을 보면서 어쩌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제서야 머릿속에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지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설명이니까 이해하기 편하게 제일 파악하기 쉬운 부분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지문의 큰 주제를 보시면 쉽게 말해서 이름인 것인데요. 그 이름을 붙이는 것들 중에서 자연적인 것들, 즉 원래부터 있던 자연의 것들과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은 그것을 붙이는 이름을 붙이는 것에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자연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간에 그 의미들이 다르게 전달이 되지 않으나 그러나 인간이 만든 것들은 여기서는 그림의 예를 들지만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굉장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그림들이 있는데 이름들을 Rose of Summer, 한여름의 장미라고 이름을 붙이고 혹은 똑같은 그림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지만 구별할 수 없는 그림인데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느냐 하면 Vermilion Womanhood 이렇게 이름들을 붙였을 때입니다. 자, 그러니 어떤 똑같은 그림이지만 여름의 장미라고 붙였을 때와 그 다음에 이 버밀리언이라는 여성으로서의 생활, 시기 이런 의미들을 붙였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다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서로 구별되는 예술 작품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구별이 되는 것이냐? 물리적으로도 구별이 되고 그리고 의미에 있어서와 아름다움에 있어서도 구별이 되는 서로 다른 작품입니다. 즉 인간이 만든 것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림이라면 거기에 이름을 무엇이라고 붙이느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것 작품이 됩니다. 보는 모습은 똑같지만 무엇이 이름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의미들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일반화된 설명이 거꾸로 가보도록 합시다. 어떤 장미를 그린 그림인데 그런데 이것은 might very well smell different. 다른 향기가 납니다. 이제 장미 그림이니까 smell, 향기라는 의미로 설명을 했지만 결국 다른 느낌입니다. 아름다움의 미학적인 의미로 보았을 때 무엇에 의해서 by a name other than the one it has. 즉 이것이 원래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들에 의해서는 아예 다른 느낌들이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이 What a work of art is titled. 즉, 그 하나의 예술 작품이 무엇이라고 제목, 이름이 붙여졌느냐라는 건 has a significant effect.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에? On the aesthetic face. 아름다움의 모습에 이 작품이 제시하는. 그리고 무엇에 대한 영향? The quality. 그 질, 어떤 것들이냐면 we correctly perceive in it. 우리가 그 작품 안에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그 자질들에 대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같은 그림이지만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른 이름에 의해서 다른 느낌들을 주게 되는 것이고 즉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Rose of Summer라는 이름과 Vermilion Womanhood라는 이름일 때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런데 이게 이제 on the other hand로 이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독해를 할 때 이래야 할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큰 주제를 잡고 on the other hand를 활용들을 해서 뒷부분 그림 같으면 무엇이 제목이 되느냐, 이름이 되느냐에 따라서 아예 다른 것이 됩니다. 그의 반대라면 natural object such as rose are not interpreted. 이 말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Summer of Rose일 때 우리는 이 그림은 무엇을 이야기하겠구나라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또 Vermilion Womanhood라는 제목일 때는 우리가 그 그림이 이건 이런 다른 또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나 자연적인 물체, 예를 들자면 장미꽃 같은 것들은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건 간에 그 이름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즉, 그 이름들은 어떤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여기 belong to no tradition, 어떤 전통에 속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름의 장미. 그러면 우리 전통 안에서, 즉, 우리의 문화 안에서 여름이라는 건, 장미라는 건 무슨 뜻? 또 우리의 문화 안에서 워먼후드라는 것 또 어떤 뜻? 이렇게 따라서 그림은 달라지지만, 이 장미꽃 자체는 그것에 따라 거기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즉, not understood with the framework and convention. 문화라든가 우리의 관습이라는 틀 안에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있는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 문장, 주어진 문장을 위치를 찾아라 였는데 결국 위치 문제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들은 장미, 즉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자연에 존재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들, 즉 요 묶음 중에 하나로 먼저 판단들을 하시고 그리고 요 안에서 정교하게 rather 이런 힌트들도 활용들을 해야 되겠죠. 자, 요 rather라는 것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 부분만 받습니다. 즉 어떤 문화의 틀 안에서 이해된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문화의 틀 안에서 이해하기보다는 그냥 느껴지고 그리고 감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직접이라는 말은 문화의 틀 안에서 관습이라는 것을 거쳐서가 아니라 즉 without intellectual mediation 뭔가 우리가 지적으로 그 중간에 있는 매개체들을 통과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냐라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들을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문 전체들을 보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지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표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are not interpreted 이런 부분들, not taken as a vehicle of meanings and messages 이런 부분들, belong to no tradition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within a framework of culture and convention 여기들도 마찬가지들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이 예를 들자면 어휘 문제 같은 걸로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 지문들 정확하게 잘 문장 하나하나 정확하게 공부들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30번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